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K-뷰티 쪽 한번 보겠습니다. IPO 시장에서 새내기주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달바글로벌 오늘 상장했고 굉장히 좀 좋은 성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K-뷰티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K-뷰티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새롭게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보통 코스닥 쪽에 상장을 많이 하는데 코스피 쪽에 상장을 했다는 건 그런 여건을 그런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규제들을 좀 더 뛰어넘는 안정적인 실적과 규모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오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걸 보면 58%의 상승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오늘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는요, 아마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회사일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유명한 건 바로 이제 승무원 미스트라고 불리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이 이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또 많이 알려지게 되어 있었죠.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시점부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미 입소문도 많이 탔고 이미 많이 알려진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요. 청약 경쟁률을 본다면 1112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보일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의 상승 역시도 이렇게 인기에 힘입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 FI 쪽에서의 그 지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 지금 반성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은 17.4%인 반면에 재무적 투자자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달바 글로벌이라는 이 회사의 지분율이 39.5%나 돼요.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는 보통 상장 전에 투자했다가 상장되고 나서 이 상장 차익을 얻고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버행, 지금 보호 예수 기간을 보통 6개월 정도로 두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장이 됐고 이 물량들이 30%가 넘는 물량이에요. 거의 40% 육박하는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 청산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장이 됐지만 앞으로 이게 넘어가야 될 이 산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바 글로벌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화장품 섹터가 그만큼 역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실제로 상장되는 기업들은 성향들이 다 있어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있죠. 상승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때 당시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나서 상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상장하게 된다면 그만큼 상장 차익을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지금 화장품주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는 건 그만큼 화장품주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바 글로벌의 상장은 결국 화장품주들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랠리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버행 이슈는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 상승폭을 좀 줄여갔다라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 K뷰티 관련주들 최근에 좀 워낙 또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주의 청약을 우리가 했다고 해도 사실 몇 주 못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 이후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테고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언제를 공략의 시점으로 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달바 글로벌을 상장이 되고 나서 투자한다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만약에 그 상장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올라가는 변동성도 크지만 떨어지는 변동성도 큽니다. 물론 상장 전에 청약을 받아서 주식을 배당받았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배당을 받은 사람들도 만족할 만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거예요. 경쟁률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이렇게 청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초기에는 일단 하면 안 돼요. 초기에는 보통 앞에 거품이 끼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지금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경쟁률이 높은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고 그만큼 거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상장이 되고 나서 보통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한참 많이 빠진 뒤 나중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잡고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매매할 때는 그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고요. 상장 초기에 오늘 만약에 상장이 됐고 오늘 빠졌어요. 이제 물론 플러스로 마감이 되겠지만 그리고 다음 날
오늘 시초가의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는 단기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좀 빠른 매매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급등락이 심하기도 하고 경쟁률이 좋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거품일 수도 있고요. 1분기 실적은 달바글로벌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뻥튀기식의 실적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직전에 이렇게 실적을 좀 부풀리는 경우가 있나요, 전문가님? 이거는 사실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이게 부풀린다기보다는 실적이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장될 때는요, 상장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네. 그 요건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상장이 됐을 때 그때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상장에 대한 이익을 크게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상장 초기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서 상장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바글로벌 역시도 뭐 업황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실적을 그 시점에 맞춰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흔치가 않아요. 보통 그때가 최고점이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노리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빠진 다음에 거품이 빠지고 나서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이제 실적이 1분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그 이면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뷰티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뷰티 섹터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실 뷰티 섹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욕구와 관련된 섹터예요. 우리가 다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욕구는 다 동일합니다. 내가 못생겨지거나 못나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 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또 오랫동안 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사는데 거기서 있어서 건강하고 또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미용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이 들수록 그만큼 더 많은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고 더 고가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뷰티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뷰티 시장이요. 아시아 쪽이라든 이런 데서만 힘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이 너무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이 해외에서의 그 성과들을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섹터들이 같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뷰티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광고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의 전략적인 트렌드이고, 그리고 이 뷰티 관련주들은 올라갔다가도 이제 큰 시세가 나왔다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이 올라갈 때는 밑에서 이제 잡아놓고 올라가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이익을 키워가는 전략들은 좋은데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붙게 된다면 또 밑으로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많이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공략을 하시는 게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보통 떨어지면 잘 못 잡아요. 계속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나중을 위해서 그때 잡아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쪽 섹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던 게 또 뷰티 쪽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선호 기업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요 섹터 내에서 어떤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지금 제가 뭐 그동안 화장품 관련 섹터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이 회사를 갑자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최선주로 꼽은 건 바로 CJ라는 회사예요. CJ라는 회사는 사실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CJ가 올리브영을 보유하고 너무 있다라는 거 잘알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달바글로벌과 관련돼서 이제 CJ그룹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달바글로벌의 그 유통 체인이 있거든요. 유통 체인 중에서 CJ 올리브영 쪽에서 유통 채널이 가장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바글로벌과 사실 CJ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J그룹은 지금 CJ 올리브영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1년도에 이 매출이 2조 원 정도 되었는데 단 3년 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뷰티 쪽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선두주자가 바로 CJ 올리브영이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과거에도 상장을 한번 기획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가 2021년도, 근데 결국은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의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화장품 업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상장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CJ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CJ그룹에서는 CJ 올리브영을 상장을 시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시면 CJ 올리브영이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함과 동시에 또 건물 쪽에 매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는 이제 4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금 CJ 올리브영을 상장시키지 않고 흡수합병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게 된다면 CJ 올리브영에 보유하고 있는 그 주주, 이 주주들은 매입을 하고 나서 소각시켜버리면 주식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보유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세인 이선호 실장이 현재 CJ 올리브영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11.04%거든요. 이 비중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분 비중 자체가. 그 상태에서 CJ하고 흡수합병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CJ 올리브영의 보유 비중이 CJ의 주식을 이제 가져가는 비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J의 보유 비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상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흡수합병 역시도 CJ한테는 충분히 큰 효과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CJ 자체가 화장품주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CJ가 지금은 최선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